남편 없이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이 말이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말을 꺼낼 때마다 목이 메고 눈물이 찼습니다. 마치 나 자신이 쪼개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40년인데 한순간에 혼자가 되어버리니 세상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던 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점점 느려지고 결국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멍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이제 편히 보내드려야지요 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처음 맞은 아침,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보던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해서 그 빈자리를 응시하다 결국 TV를 껐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밥을 하려는데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밥은 왜 해야 하지? 어차피 먹을 사람은 나 하나뿐인데. 그렇게 며칠을 굶다시피 했습니다. 아들이 와서 반찬을 사다 주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와 걱정하던 그 시절. 그들이 고마웠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을 해야 했거든요. 난 잘 지낸다라고 말하면서 밤이면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숙이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언니도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산 지 15년이 넘은 분이었어요. 언니는 말없이 저를 산책로로 데려갔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걷자. 그리고 둘이 한참을 걷다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나도 밥 안 해 먹었어. 근데 몸이 먼저 망가지더라고.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제일 처음 한 것은 된장국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두부 넣은 된장국. 처음엔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국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이 그 한 입 속에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며 저는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볕을 들이고 식탁 위에 작은 화병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 화병의 꽃을 매일 바꿨습니다. 처음엔 시장에서 싸게 산 카네이션 한 송이, 나중엔 화분도 들였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며 이것도 다 시간 속에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민센터 벽보에서 50대 이상 여성 대상 회고 에세이 수업이라는 안내문을 봅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기에 결국 등록했습니다. 거기엔 저처럼 남편을 먼저 보낸 분들이 많았습니다. 70대 중반에도 혼자 서울에 사시는 분, 자녀 없이 홀로 사는 분, 치매로 남편을 요양원에 맡긴 지 3년째라는 분. 모두 각자의 상실을 안고 살고 있었지만 그 아픔을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위로가 됐습니다. 한 분은 남편 없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여행지에선 내가 누구의 아내가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갈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혼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늘 그 사람 입맛, 그 사람 취향에 맞춰 살았죠.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처음엔 공포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기술이자 선택입니다. 하루의 리듬을 내가 정하고 누구의 허락 없이도 외출하고 좋아하는 책을 천천히 읽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때론 외롭지만 때론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동네에 카페가 있습니다. 주인 할머니도 혼자 사세요. 그분과 차 한 잔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조용히 알아봅니다. 어떤 날은 둘이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더군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건 사실인데, 그래서 더 서로가 귀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인사합니다. 잘 잤니? 오늘도 힘내보자. 그리고 밥을 짓고, 음악을 듣고, 걷고, 쓰고, 가끔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혼자라는 건 나를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제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것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었다면 몰랐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을 여전히 그리워합니다. 밤이 되면 문득 당신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날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 속에 파묻히진 않습니다. 그리움을 품고 오늘의 삶을 살아냅니다. 남편이 떠나고 몇 해가 지나 저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사진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스마트폰으로 꽃을 찍고 사람을 찍고 자신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늙은 내가 뭘 한다고 말았겠지만 이제는 사진을 찍는 순간마다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표정, 햇살, 그림자.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사진반에서 만난 미영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매년 혼자 여행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뭐 하러 혼자 여행 가냐고. 근데 말이죠. 혼자 가는 길에도 봄은 오고 꽃은 피더라고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도 따라해 봤습니다. 처음 간 곳은 경주였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 느린 걸음으로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혼자 찍은 사진, 혼자 먹은 한정식, 혼자 본 유적지. 혼자여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혼자라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거요. 그리고 남편과의 지난 날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매일 밤 작은 노트에 짧은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장미꽃이 피었어요. 오늘은 국수를 끓였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는지. 그리움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남편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며 저는 새삼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사람과의 삶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요. 남편과 함께 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혼자여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가끔 후배 시니어들이 저에게 물어요. 언니,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혼자 지내세요? 그럴 때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사는 법을 배운 거야. 지금도 외로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을 친구처럼 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불빛 하나하나에 또 다른 혼자들이 있다는 걸 알기에 덜 외롭습니다.
우리 모두 홀로이지만 함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 저처럼 혼자가 된 분이 계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아주 훌륭하게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혼자라는 말에 지지 마세요.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도 나도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참 대단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로 당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견뎠어요. 혼자서도 정말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